안녕하세요. 축구 이야기를 전하는 모트입니다. 드디어 EPL이 개막했는데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많은 팀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여전히 추가 영입이 필요한 팀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중 한 팀이 바로 토트넘이죠. 현재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베레치 에제가 강하게 연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토트넘이 왜 에제 영입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에제가 어떤 선수인지, 또 토트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토트넘이 에제 영입을 원하는 이유, 바로 창의적인 미드필더의 공백입니다. 토트넘의 핵심 미드필더인 제임스 매디슨이 큰 부상을 당했죠. 지난 일요일 서울에서 열린 토트넘과 뉴캐슬의 프리시즌 경기에서 매디슨은 교체 투입된 지 10분 만에 볼 경합도 없이 그대로 쓰러졌고 곧바로 심각한 부상임이 감지되었죠. 경기를 끝내 목발 의지에 떠나는 장면에서 팬들은 모두 불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토트넘 구단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이 오른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게 될 예정이다. 큰 수술을 받고 바로 재활훈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수술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죠. 매디슨은 사실상 이번 부상으로 인해 이번 시즌 대부분을 결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인데요. 이건 토트넘에게도 그리고 매디슨 개인에게도 정말 치명적인 악재죠. 게다가 원래 토트넘은 매디슨이 건강할 때조차도 창의성을 더해줄 수 있는 새로운 10번 자원 영입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노팅엄의 모건 깁스 화이트 영입을 성사 직전까지 추진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매디슨마저 시즌 아웃급 부상을 당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재 클루셉스키는 여전히 부상에서 회복 중이며 사르와 베리바를 기용하며 임시 방편으로 10번 역할을 시키고 있긴 하지만 리그가 본격적으로 진행될수록 토트넘의 창의성 부족 문제는 반드시 다시 언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은 새로운 플레이메이커 영입이 절실한 상황이고 그 대안으로 가장 강하게 거론되고 있는 선수가 바로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베레치 에제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토트넘이 찾던 창의성을 가진 선수가 바로 에제라는 건데요. 토트넘이 에제를 원한다는 건 사실 매디슨 부상과 관계없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프랭크 감독은 이번 여름 내내 아직 스쿼드를 더 강화하고 싶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고 지금 전성기에 접어든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창의적인 미드필더 중 한 명을 영입하는 건 당연히 매력적인 선택이죠. 에제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다재다능함입니다. 그의 주 포지션은 10번, 즉 공격형 미드필더이지만 왼쪽 측면에서 윙어처럼 뛰기도 하고 필요할 경우 중앙 미드필더 라인까지 내려와서 빌드업에도 관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몇 시즌 동안 에제가 뛴 위치 데이터를 보면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 30%, 중앙 미드필더 25%, 그리고 왼쪽 미드필더로 19%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도 10개 포지션에서 뛴 경험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역할을 소화했죠. 즉 에제는 어디에 두더라도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는 선수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토트넘이 지난 시즌 겪었던 가장 큰 문제는 득점력 자체가 부족하기보다는 내려앉은 수비를 상대로 창의적인 한방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매디슨이 부상이나 부진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점이 더욱 크게 나타났죠. 상대가 블록을 형성하면 토트넘의 공격은 너무 단조롭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에제는 바로 그 답이 될 수 있는데요. 어깨 한 번의 페인트 그리고 전진 드리블로 1대1 압박을 무너뜨리는 능력, 이 한 번의 움직임이 상대 수비 조직을 깨부수고 도미노처럼 균열을 만들죠. 뿐만 아니라 공간이 열리면 전진 패스를 찔러 넣을 줄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 3분의 1 지점에서는 슈팅과 패스 모두를 위협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즉 토트넘이 에제를 영입한다는 건 단순히 공격 옵션을 보강하는 수준 혹은 매디슨 대체자 정도가 아닙니다. 공격 전체를 바꿔줄 수 있는 새로운 에이스를 맞이하는 것이겠죠. 세 번째는 완성형 공격수로 성장한 에제입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에제의 특징이 정말 잘 드러나는데요. 먼저 강점부터 살펴보면 에제는 리그에서 슈팅과 기대 득점 관여 지표가 최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90분당 슈팅 빈도와 기대 득점 연계가 모두 상위 퍼센타일에 올라 있는데요. 단순히 기회를 만드는 걸 넘어서 직접 득점까지 마무리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24-25 시즌 모든 대회에서 14골 12도움을 기록했는데 그저 보기 좋은 플레이메이커가 아니라 결과물을 보장하는 공격형 미드필더라는 걸 증명한 수치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킬패스와 위험 패스 능력입니다. 90분당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인 패스를 찔러주는 횟수가 리그 정상급이고 전진 패스 역시 준수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패스 성공률 82.9%까지
기록하면서 단순히 볼을 돌리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전방을 살려주는 패스를 구사합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위협적인 패스 수치도 높은데 패스 성공률까지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상위권에 해당하죠. 돌파 능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드리블은 60.9%를 기록하며 압도적으로 수비수를 뚫을 수 있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지만 역시 상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개인 능력으로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는 선수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수비 기여가 낮습니다. 90분당 수비 경합 참여가 승률이 36.8%로 떨어집니다. 상대를 제압하는 힘은 부족하다는 뜻이죠. 더 큰 문제는 공중 경합입니다. 90분당 공중 경합 참여 횟수는 58.8%일로 평균 이상 수치를 보여주지만 성공률은 고작 9.9%에 불과합니다. 즉 공중볼 경합에는 자주 뛰어들지만 실제로 따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은 확실히 약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지셔닝 지표도 평균 이하입니다. 수비 시 효율적인 위치를 잡는 능력이 평균 이하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에제는 지상에서의 창의성과 공격 전개 능력도 압도적이지만 공중 경합과 수비적 기여에서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가 중앙이나 수비형 미드필더라면 분명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에제는 철저히 창의적인 10번 역할을 맡아 팀의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기 때문에 수비 지표가 다소 평균 이하라고 해서 크게 치명적인 단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강점들을 고려했을 때 토트넘 입장에서는 에제가 더욱 필요한 선수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팬들이 한때 걱정했던 부분이 있죠. 바로 에제의 부상입니다. 사실 에제는 크리스탈 팰리스에 합류한 첫 시즌 말미 아킬레스건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후 2021년 복귀 과정에서도 휴유증이 따라 붙었고 결국 21-22 시즌에는 단 17경기 출전에 그치며 부상에 취약한 선수라는 꼬리표가 붙기도 했죠. 하지만 그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로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 전 경기에 나섰고 최근 3시즌 동안 부상으로 결장한 경기도 고작 17경기에 불과합니다. 22-23 시즌 모든 대회 포함해 총 40경기 출전, 23-24 시즌 31경기 출전, 그리고 24-25 시즌 역시 43경기 출전을 기록하면서 꾸준함을 입증했죠. 즉 과거에는 부상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 그림자가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꾸준한 출전이 그의 성장세를 가속화했고 이제는 많은 빅클럽들이 관심을 갖는 선수가 되었죠. 오늘 영상에서는 토트넘이 에제를 원하는 이유와 에제가 어떤 선수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아직 토트넘에 합류한 건 아니지만 공신력이 있는 매체들에서 꾸준히 이적설을 다루고 있는 만큼 이적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어쩌면 거의 확정된 걸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은 토트넘의 에제 영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의 새로운 에이스가 분명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